그냥 안 하면 돼요? 마무리 좀 할게요. 하고 보낼게요. 마무리 해야 돼요. 마무리 해야 돼요. 무슨 마무리요? 어디까지? 아까 거요. 아까 63페이지까지 봤죠? 네. 아 참. 벌써 녹화하고 있었구나. 쌤 아까부터 아 그러네. 아 맞아 그렇지. 나도 지금 집에 가서 밥 먹을 생각하고 있다가 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빨리빨리 봅시다. 소리 좀 가야 되는데. 아 예. 자 1번부터 볼게요. 64페이지 1번부터 볼게요. 1번에 산지는 지층이 뭘 받아서 휘어지거나 자 산이 만들어지는 건 조산운동이었어요. 조산운동인데 이렇게 만들어지면 뭐라고요? 습곡이에요. 습곡. 어쨌든 습곡. 예. 마그마가 분출하는 건 뭘까요? 그건 화산이죠. 이거는 알죠? 네. 예, 산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자 그래서 수평적인 거예요. 산이 솟아오르지만은 힘은 어디로 작용하는 거? 수평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수직으로 작용하는 거 올라가는 걸 뭐라고 한다고? 융기. 밑으로 내려가는 건 침강. 저 이거 습곡. 과학 시간에 배운 적이 없는데. 아 그래요? 젠장 넘어갑시다. 에이씨. 안 나왔는데? 아, 참고로 여기 이것도 안 배웠어요. 맞아요. 저 이거 이것도 처음 책이 봤어요. 그러면 할 게 없어요. 넘어가요. 저희 300만 하면 되는데. 아이고 산맥 이름만 하고 넘어갔다고요? 제주도만 하면 돼요. 아니 저 여기 아 예. 야야. 태안이랑. 알았어. 해야 돼요. 잠깐만 그러니까 알프스 뭐 안데스 이런 거 다 안 했다고요? 그것만 했어요. 근데 이름만 했어요. 이건 했어요. 그것만. 저희 되게 선생님 쿨하셔가지고 되게 쿨하게 쓱쓱하고 넘어가요. 아 이게 쿨의 문제예요. 자 알았어요. 그 저기 지도 문제 몇 개는 볼게요. 그래도 5번에 이 산맥은 바다 아래에 있었던 것이고요.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충돌한. 네? 그만해 이제. 네. 이제 진짜 이거 크러쉬 이제 그만해. 자 이렇게 해서 솟아오르는 산맥이 뭐예요? 위에 산맥. 우레 산맥. 6천만 년 전에 아래에 있던 거고 인도랑 관련이 있어요. 인도 위에 있는 산맥이요. 인도 위에 있는 산맥이요. 아틀라스 산맥.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예, 아니 예. 얼마 안 됐다는 게 이거예요? 예. 얼마 안 됐다는 게 6천만 년 전이에요. 에? 예, 6천만 년밖에 안 됐어요. 6천만 년 전에. 밖에 오래된 건 얼마예요? 몇 억 년 돼요? 예, 억년 단위예요. 만 년이면 예, 수백이네요. 예. 인류가 탄생한 거는 300만 년 전이거든요. 네.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네, 진짜 얼마 안 됐어요. 인류도 얼마 안 됐네요. 예. 이것도 얼마 안 된 거면 저희는 그 순간에 눈 깜빡할 시간이에요. 지구가 봤을 적에 우리가 인류가 멸종한다고 해도 뭔 일이 있었나? 할 수도 있어요. 싹 하고 따끔하고. 예, 그렇죠. 자, 예. 지구는 만들어지고서 한 7번 정도인가 지상에 있는 거의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없어진다고 해서 지구는 안 아파요. 우리가 아파요. 자, 자 그리고 그 8번 이런 보고타 키토 고산 도시가 있는 이런 산지는 로키 산맥. 야, 안데스. 정말 안데스. 자, 그 다음에 9번에 알프스 산지가 있는 나라? 열레이. 스위스. 스위스. 나는 못하고. 알프스는 스위스. 거기에는 알프스 소녀들. 이렇게. 알프스 소녀들은 힘이 세겠죠. 그래서 양들 들고 나를 수 있는. 예. 그렇죠. 그런 데에 있는 그분들 다 양 한 마리씩 착착 업을 수 있는 분들이에요. 자, 6번 문제 볼게요. 67페이지 넘어간 다음에 6번 문제를 볼게요. 여러분이 아마 진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걸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볼리비아의 라파스고 고산도시 얘기가 나왔어요. A, B, C, D 이 중에 어디냐고 고르는 거예요. 각자 말하지 말고 한번 찍어보세요. 삐져가지고 지금 문제도 안 보고 있나? 얼른 보자. 지금 6번인데 어딜 보고 계세요? 볼 생각이 없네. 지민이에게. 지민아 안녕. 빨리 골라 빨리. 고산도시가 있는 곳. 여기 아니에요? 무슨 산맥? 히말라야 산맥. 이란. 넵. 고산도시가 있는 볼리비아의 라파스는 D. 5번 아니에요? 5번 2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안데스의 고산도시 안데스. 엥? 정말. 야, 네가 제일 나빠.
네가 제일 아까 못됐어. 발음이 안 돼서 자. 문제 있었네요. 네, 그렇죠. 혜영, 지영 이거 안 했어요. 아예 학교에서 안 했어? 했어요. 무슨 이 잤나봐요. 얘 진짜 이거 하면 안 돼. 얘 말 믿으면 안 되는 거죠. 네. 야, 찌 말을 돼. 진짜. 믿으면 안 돼요. 나 왜? 자, 튀어나오면 뭐라고요? 몰라요. 튀어나오면 곧이에요. 네. 곧은 튀어나오고 들어가면 많이에요. 넌 왜 웃어? 자, 육지에서 바다로 튀어나오면 곧이에요. 네. 뭐지, 뭐라고요? 곧. 이곳. 곧자왈. 진짜. 곧자왈의 곧이 이거예요. 맞아. 맞다니까요? 네. 튀어나오면 곧이에요. 곧. 네.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곧만. 좀만이.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이거는 못 올려요. 맞아. 저 이거 편집할 귀찮아서 편집 못해요. 이러지 마요. 누가 말했는지 올려요. 고지우 학생 있었어요? 계속 지켜 우리. 도레미. 올려놔야지 진짜. 제 카메라 좀 내려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자 큰일이네. 자 기본적 미워. 8시까지 해요, 선생님. 안 입을 되겠는데. 막던가 해줘요. 집에 가야 손테이프 갖고 와. 넌 집에 가 그러면 영재 보내요. 가 빨리. 그래놓고 난 못 가요. 못 가. 너희들도 가야 나도 갈 수 있어. 너희들도 같이 가자. 이런 건 아니겠지 설마. 파랑. 네. 파랑이 뭐예요? 같이 파랑 바닷물이요. 흔히 다른 말로 파랑. 파도라고도 하는 거예요. 예, 파랑주의보라고 하면 파란색 주의하라가 아니라 뭐라고? 파랑주의보는 파도가 높게 칠 거니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파도는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바람. 바람이에요. 알고 있네. 바람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쵸? 이것 네. 때문에 왜 그래? 아까부터 계속 웃고 있어. 자, 아까 그만해. 자, 이 파랑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건데 곧은 튀어나와 있죠. 네.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먼저 두들겨 맞아요. 예. 두들겨 맞아가지고 여기에서는 무슨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침식. 그렇죠. 침식 현상이 일어나서 여기에서 파도에 의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깎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밀물일 때 깎이고, 밀물일 때는 좀 높은 데서 깎이고, 그 다음에 썰물일 때는 낮은 데서 깎여요. 그렇게 해서 계단이 형성됩니다. 예.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해시계라고 그래요. 잘못 발음하다가는 해시계. 학교에서 안 했어요? 네. 네. 큰일이네. 여기까지는 안 하는데. 이씨 어떻게 할 거야? 그만해요. 이제 다 동굴 했어요. 돌기둥 다 했어요. 아니요. 제주도 해야 돼. 제주도. 아 맞네 제주도. 제주도가 제일 어려워. 아니 잠깐만 진짜 이거 안 했다고? 네. 저거 안 했어요. 저희 해시계. 한시계는 잠깐만. 처음 들어보는데. 해시계 파시계. 하시계도 뭐예요? 처음 들어봤어요. 진짜. 예니. 그러면 해안 지형에서 이런 거. 그거 그거 돌기둥이랑 배웠어요, 동굴은 배웠어요. 배웠어요. 이거 이제 해안에서 침식됐다고 해서 해식동. 해식동굴이라고 해요. 바다에서 뭐 때문에 형성된 거. 침식에 의해서 형성된 동굴이에요. 원래는 여기는 땅이었을 텐데 이게 파도가 치면서 여기가 이렇게 뚫려버렸어요. 예, 뚫려서 동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동굴이니까 여기가 시커멓게 돼 있을 거고 실제로는 이렇게 안 크고요. 낮아요. 남쪽에 서귀포 쪽에 가면 이런 동굴들이 몇 개 있어요. 코끼리 예. 썰물일 때 함부로 썰물일 때 여기 들어가면은 나중에 물에 막혀서 죽을 수 있으니까 신기하다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예. 어떻게 들어가요? 들어가는 미친놈들이 가끔 있습니다. 옛날에 조난당. 수영에서 들어가요? 아니요, 여기 보면 여기 걸어서 갈 수 있게 약간 이렇게 좀 물이 빠졌을 때는 걸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들어오면 끝나죠. 들어갔다가 너였으면 들어가. 거의 더. 예. 자, 그리고 여기 코끼리 바위처럼 이렇게 돼 있는 곳들은 이걸 갖다가 이제 씨앗이 배웠어요? 코끼리다. 아니요. 아니야. 거기가. 그냥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예, 여기 외돌개 같은 경우는 그냥 돌기둥으로 그냥 기억합시다. 씨앗이 시스텍 이런 건데 어쨌든 이 해안 지역은 무슨 현상이 일어나서
침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것만 기억합시다. 그러면은 만에서는 뭐가 형성되느냐? 기둥? 아니 여기서 침식이 일어났으면은 여기서 운반이 일어납니다. 침식에 의한 운반에 의해서 만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침식, 운반, 모래. 퇴적. 모래가 퇴적돼요. 쌓이는 거? 그렇죠. 쌓이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서 사빈 배웠어요? 아니요. 아, 또 안 배웠어요. 예. 모래사장이라고 하면 아십니까? 예. 그것만 배웠어요. 예, 모래사장이 사실은 이제 사빈이라는 단어도 쓰는데 모래사장이 형성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침식, 퇴적, 석호도 안 배운 거죠. 네. 복잡한 건 다 안 했구나. 어쩐지. 그럼 그렇지. 예. 갯벌 했어요? 네. 또 갯벌은 뒤에 있잖아요. 갯벌은 여기서 설명만 그냥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쪽에서 자연경관에서 했습니다. 자연 경관으로 아니 했어요. 경관이 아니라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나오는데 갯벌은 했는데. 자, 갯벌의 경우에는 뒤에도 설명할 거니까 갯벌은 약간 패스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형할 때 갯벌 얘기할게요. 네. 산호초랑 맹그로브 숲도 설명 안 한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피오를 했습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처음 들어봤는데. 와, 아니 피오. 되게 어려운 용어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피오르가 뭐죠? 막막하죠? 피오르는 거기 여기 문제들 그럼 못 풉니다. 아유. 여기 문제들은 못 푸는 거예요. 예. 저 일단은 얘기를 할게요. 밑에 자료들 하나씩 얘기해야 되는데 해안사고 아마 얘기해봐야 소용없을 거고 해안사고 얘기는 할게요. 해안사고는 뭐냐면은 여기 이렇게 나무나 풀들이 있어요.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있는 나무나 풀들이 여기에 있는 그 모래들이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는 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생기느냐? 모래 언덕이 생겨요. 이렇게 만들어진 모래 언덕을 해안사구라고 얘기합니다. 충청남도 태안군에 있는 신도리 해안사구가 여기 보이고 있고요. 현재 보존해줘야 되는 지역입니다. 왜 보존해줘야 되냐면 건설할 때 모래가 많이 필요한데 여기에 있는 거를 편하다고 마구 퍼간 바람에 현재 이 사구가 사라지고 바다에 있는 그 모래들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보호하고 있습니다. 몽셴미셸입니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성당입니다. 우와. 성당이자 마을이에요. 굉장히 나올 것 같아요. 굉장히 아름답고요. 몇 번이나 됐는데 여기로 가는 길은 조차가 커서 썰물일 때는 육지였다가 밀물일 때는 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차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조차가 뭔지 배웠죠? 밀물 썰물의 차이를 조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배웠네요. 다행히도. 여기 사람 살아요? 네, 살겠지 마을이 살죠. 예. 프랑스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근데 안에 들어가 볼 때보다 밖에서 사진 찍을 때가 제일 좋다고. 그 다음에 송네피오르는요. 이거는 빙하가 깎고 지나간 자리입니다. 빙하 때문에 이러한 계곡물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여기서는 V자국이라고 하는, U자국이라고 하는 이런 골짜기가 생기는데 그냥 이런 노르웨이 쪽에 있는 이런 골짜기가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빙하가 만든 골짜기예요. 그 다음에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는 산호초입니다. 산호초는 산호라는 거 아세요? 산호라고 하는 열대 해양 그 동물이 있는데 동물이었어요. 식물이 아니라 사실상 이게 동물에 가깝습니다. 근데 근데 웃기네요. 동물이라고 우리가 말은 했지만은 안 움직이네요. 여튼 안 움직이는 동물이 있습니다. 모순 같지만. 여튼 얘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시체에서 계속 뭐가 자라나면서 이 시체가 섬이 돼버린 거를 산호초라고 얘기합니다. 예, 즉 죽어버린 동물의 사체가 섬이 돼버린 케이스가 바로 이제 이런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라고 하는 거대한 섬들입니다. 이게 섬이에요? 네, 섬입니다. 이게 나름. 이 위에 풀과 이런 것들이 자라고요. 저희 사람 못 올라가죠. 여기 그 사람이 사는 유인도도 가끔씩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거 밑에 섬입니다. 이거 항공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얼룩덜룩으로 보일 텐데 섬입니다. 다 섬이에요. 예, 섬입니다. 푹 올라가면 푹 꺼질 것 같은데. 뭐 의외로 단단합니다. 자, 건물은 대신에 큰 거 못 지어요.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그 밑에 석회암입니다. 자, 그리고 12사도 바위는 아까 얘기했던 그 돌기둥들입니다. 무슨 12사도라고 얘기해놓고 12개가 아닙니다. 네? 이놈들. 12개가 아닙니다. 몇 개예요? 모르겠어요. 한 4개인가 없고 한 8개인가 9개인가 하여튼 그럴 겁니다. 지은 놈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자료 6번은 브라질에 있는 해변이고 그냥 사빈이 있는 그 모래사장입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자료 7번에는 랑그도크 안 배웠죠? 네. 안 배웠으면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관광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건데 머드 머드 축제는 또 했어요? 네.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그냥 모두 축제가 있다. 아, 예. 머드가 뭐예요? 진흙. 예, 진흙인데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있는 지역에 있냐면 갯벌에 있는 진흙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예, 실제로 머드는 갯벌에 있는 머드를 쓰지는 않고요. 그냥 흙에다 물 섞었어요? 예, 뭐 아니 하여튼 뭐 있습니다. 날짜 이름만 모르- 여튼 관광산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금 보셔야 되는데 뭐냐면은 관광산업을 하게 되면 일자리도 있고 주민들이 고향을 안 떠나도 돼요. 근데 나쁜 점이 있죠.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요? 파괴. 생태계가 파괴되고 환경오염이 일어납니다.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제주도 그런 형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외부 관광객들이 많아지면은 주민들하고 싸움이 납니다. 외부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시끄럽기도 하고요. 왜 우리 여기 잘 살고 있는데 왜 너네 이렇게 꼬라지로 하냐고 성질내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뭐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오래됐어요. 관광객하고의 싸움은. 예. 여튼 람샤르는 했나요? 그게 뭐예요? 람사르 협약 안 했으면 넘어갑시다. 습지보호 협약인데 갯벌 보존이나 이런 것들인데 넘어갑시다. 아 이걸 이번엔 또 안 했다고. 아 그럼 뭐 했는가 고민이 되는데 아 진짜. 거기 넘어가면 5번 보세요. 5번 보세요. 5번하고 6번만 보고 넘어갈게요. 5번에 가지역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지형은 무슨 지형이냐는 거예요. 해안절벽. 해안절벽 좋아요. 또 돌기둥. 돌기둥은 모래사장. 아니에요. 해식동굴. 해식동굴이죠. 모래사장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바다. 만에서 만들어지겠죠. 네. 이거 고르면 됩니다. 이거 간단해요. 그리고 전부 다 미음. 예, 디귿, 미음, 비읍 되겠죠. 안 어렵죠? 네. 예, 이렇게만 나오면 정말 좋겠어요. 예. 예. 그리고 6번 볼게요. 6번에 용어를 하라는데 바닷물이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일렁이는 물결을 파랑. 파랑. 밀물과 썰물 때문에 나타나는 바닷물의 흐름을 해류. 조류군요. 조류입니다. 네. 조류입니다. 해류는 일정한 방향과 속도로 이동하는 물의 흐름을 말해요. 난류처럼. 네, 맞아요. 그런 난류처럼요. 그게 해류예요. 예. 오늘 한 중에 제일 맛있는 말을 했네요. 자, 맛있는 말이요. 예, 제가 먹기에 맛있어요. 지금 배가 고프다는 뜻입니다. 나도. 자, 어쨌든 조차 알아두셔야 되고요. 제 침식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그만. 보니 2번이 2번이에요. 뭐가요? 답. 아, 이번에 아니요. 아니에요? 아 잠시만요. 파랑이 침식하고 관련돼 있는 거니까 잠시만요. 아니 아까 그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2번은 5번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예, 그래서 보고 싶었어요. 네네 해식동굴하고 해안절벽이요. 자 뒤에가 그냥 넘어갈게요. 뭔 뜻이야? 저기 이게 적당히 처음에만 해줘야죠. 계속 그러시면은 예예 아니 제주도도 포함해서 74페이지 봐주세요. 74페이지 봐주세요. 74, 75. 예. 자연경관. 자 이제 자연경관 부분 볼게요. 여기서 우리나라 산지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봐야 돼요. 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긴지라도 일단 봅시다. 예. 몇 가지 얘기를 해야 돼요. 자. 뭐예요? 저렇게 쓱쓱 그려요? 예. 예술작품이다. 자 여기 저 뭐예요? 독도, 물론도. 세상에 독도 울릉도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기 그려주세요. 예, 여기가 자 독도예요. 아, 제주도. 아니. 예. 예. 가끔 시끄럽고요. 이거 독도라고 하는 녀석은 정신 차리세요. 울릉도 아니에요? 울릉도예요. 예. 자, 독도가 그렇게 작아요? 또 많이 작아. 저 완전 작아요. 비양도만도 못한데. 헐. 예, 여러분 너네 됐고 이제 나중에 강들 다 가르칠 거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지금. 강이랑 지금 세계 지형들 다 설명해야 될 건데 세계사 할 땐 지형 세계 지도 제발 좀 보고 와주세요. 진짜. 자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가 산이에요. 네. 우와. 이렇게 산으로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용암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백두산이에요. 우와. 그 다음에 다시 산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다시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요. 북한이 왜 이렇게 북한은 많아요? 거의 산으로 이어진 거. 네 맞아요. 그래서 춥잖아. 아, 이 정도로 이렇게 산맥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탈북할 때가 힘든 건가? 아니 예, 여튼 그건 관련은 없습니다. 예. 아,
아, 물론. 건너오면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남북한 포함해서 전체 지형 중에 70%가 산지입니다. 그리고 반으로 갈랐을 때 서와 동 중에 어디가 높은 지형이냐면은 동쪽이 압도적으로 높은 지형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게 되면은 빗물은 대부분 다 맞아요. 서쪽으로 대부분 강은 그래서 동에서 서로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강이 바로 어디냐면 한강이죠. 한강이 여기서 북한강과 남한강이 있습니다. 예, 이런 강들이 있어요. 그 외에도 대부분의 강들이 여기에 다 배웁니다. 여러분 이 강들을 내년에 외울 거라고 생각하니까 끔찍하네요. 몇 개나 돼요? 뭐 한 8, 9개 정도입니다. 예. 외우면 되죠. 제발 그래주세요. 예. 몇 번을 하는데 이제 나 막 성질 내고 저 뻔합니다. 내가 지금 5번째 설명을 하고 있잖아. 예. 예. 지금 눈앞에 훤히 그려져요 지금. 그래요? 자, 여튼 스스로에게 명복을 빕니다. 자, 여튼 그리고요. 그래서 이 지형을 동고 서저라고 얘기해요. 정도 있었나? 예,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아요. 강은 대부분 어디로 흐른다? 서해안으로 흐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남해안, 이쪽은 서해안, 이쪽이 동해안입니다. 그러면은 양쪽의 특성이 있어요. 남해안하고 서해안부터 적을까? 서해안과 남해안의 특징은 뭐냐면은 일단 서해안과 남해안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해안선이 복잡하다는 거예요. 모양이 제가 그릴 때 막 빼 하거든요. 이거 사실은 더 복잡하게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만경은 동진간 해가지고 쭉이고 여기 사실 완도, 진도 이렇게 쭉쭉해서 있어야 돼요. 예. 여기 뭐 거제도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공반도랑 막 쫘라락 있어요. 여튼. 굉장히 복잡한 데 비해서 동쪽은 어떠느냐? 예, 그냥 쭉 긋습니다. 그래서 동쪽은 단조로운 해안선. 그에 비해서 서해안은 복잡한 해안선을 지닙니다. 서해안과 남해안이요. 이 차이 꼭 맞춰주세요. 그리고 이 복잡한 해안선을 뭐라고 하냐면 리아스 해안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복잡할 모양이 꾸불꾸불꾸불 복잡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강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네. 강 때문에 그래요. 강 때문에. 자, 그리고 제일 높은 산은 백두산입니다. 북쪽에서는 네, 높이까지 알아두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백두산이 제일 높고요. 남쪽에서 제일 높은 산은 한라산입니다. 밀리미터가 뭐야? 미터지. 예. 밀리미터면은 밀리미터면 안 되죠. 예. 단위가 너무 작다. 예. 자, 우리나라는 돌산과 흑산이 있어요. 그러면은 침식이 더 많이 된 산은 뭘까요? 흑산, 돌산. 그러니까 그 화강암이 노출돼 있으면은 꼭대기에 막 그 산들 사진 같은 거 볼 때 돌멩이들만 꼭대기에 막 보이는 산들이 있어요. 네. 막 암벽이 솟아 있고 막 사람들 여기 암벽 등반하고 그런. 자, 이런 산들이 이제 돌산이고요. 흑산은 이렇게 돼 있는 산인데 이게 대표적인 것은 여기가 이제 지리산이에요. 흑산의 가장 대표적인 산이 지리산이고 그 다음에 그 돌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설악산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는 산은 설악산이에요. 예. 지리산은 사람이 숨으면 잘 못 찾아요. 대신에. 나무가 많아서? 예, 나무가 많고 완만해가지고 오히려 찾기 힘들고 설악산은 절벽이 심해서 사고가 났다 하면은 위험해요. 올해에도 벌써 몇 명 죽었을 거예요. 예, 떨어져서 죽은 사람들 몇 있어요. 제발 거기서 장난 좀 치지 말고요. 예. 설악산 올라갈 수 있어요? 네,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리아스 해안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당연히 갯벌은 어느 해안에서 많이 생길까요? 동서남 중에 서해안에서 특히 많이 생긴다는 거. 갯벌이 서해안 갯벌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보령 머드 축제가 있다. 그럼 갯벌은 왜 생기는 거냐 하면은요. 밀물 썰물. 그렇죠. 밀물과 썰물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여기가 밀물, 썰물이죠. 요 공간이 뭐가 되느냐? 갯벌이 되는 거예요. 밀물 때는 바다가 됐다가 썰물 때는 갯벌이 되는 거죠. 예. 여기에서 이제 퇴적된 것들이 이제 퇴적된 흙을 뭐 이용하는 건데 이 차이를 뭐라고 한다고요? 밀물과 썰물의 차이를 조차라고 해요. 예. 조차. 예.
조석간만의 차를 줄여서 그냥 조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은 원래 말은 더 복잡했어요. 근데 여튼 조차라고 부르고 이 조차가 서해안은 매우 커요. 커요. 동해안은 그에 비해서 매우 좋아요. 작아요. 조차가 매우 작아요. 그래서 갯벌이 안 생깁니다. 남해도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강이 흘러내리는 양이 어디가 많으니까 서해가 많다 보니까 조차가 갯벌이 이 서해안에 많이 있게 됩니다. 갯벌에서는 어떤 거 많이 잡아먹을까요? 맛조개인가? 예, 안 해요. 맛조개나 낙지 이런 것들 잡아서 먹고 그렇습니다. 갑자기 여기 와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네. 한국이 좋구나. 그리고 이쪽에서 또 이제 이걸 이용해서 조차를 이용해서 바닷물을 가뒀다가 말려서 뭘 생산해요? 소금. 소금을 생산하는데 이걸 염전이라고 하죠. 왜 이렇게 강해? 네. 그리고 따뜻한 바닷물을 이용해서 이게 지금 복잡하잖아.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가둬놓고 물고기를 가둬놓고 물고기를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양식장도 또 이쪽에 많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염전 양식장 다 동해안에는 없어요. 자, 동해안의 경우에는 그래서 오히려 파도의 힘이 굉장히 강하고 파랑에 의해서 아까 말했던 무슨 지형이 많이 등장해요? 돌. 침식 지형, 해안 침식 지형, 그쵸? 아까 말했던 그 뭐 해시계, 파시계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 왠지 발음을 하게 되니까 막 시계에 아무튼 헷갈리는데 자 넘어가면은요 그 다음에 카르스트 지형 볼게요. 카르스트 지형 보기 전에 밑에 있는 자료 3번 볼게요. 자료 3번 보시면 바로 이런 것들이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석회동굴입니다. 석회동굴의 특징은 뭐냐면 뭐 바위가 막 녹아내린 것처럼 주로 막 이렇게 흘러내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막 이렇게 막 돌멩이들이 위에서 막 녹아내렸어요. 막 이런 것들 보이고 안에 들어가. 여기서 이제 똑똑똑 물 떨어지고 항상. 예. 근데 이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마시면 안 됩니다. 동굴에서 조난당했을 때 이 물 먹으면 되겠지? 안 돼요. 이 물은 석회암이 너무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썩 좋지가 않습니다. 예, 아니 알칼리성이 너무 강해요. 예. 그래서 정국궁인가? 자, 나가면 있던 거 굴이. 자 굴에 혹시나 갇히시는 이 경험이 있으시면은 천장에 있는 물을 모아서 드셔야 된다고 합니다. 천장이에요? 예,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 예, 차라리 떨어지는 물, 고여 있는 물 말고. 하여튼 천장에 있는 물을 어떻게 먹어? 그걸 왜 이렇게 손가락 때. 예, 예, 진짜요. 겁나 귀찮아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네요.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네. 자, 카르스트 지형은 바로 이런 곳에서 석회암에서 나타납니다. 반드시 맞춰주세요. 카르스트 지형은 석회암 지역입니다. 석회암의 특징은 뭐냐면은요, 물에 잘 녹아요. 석회암에다 물을 계속 부으면 석회암이 녹습니다. 물에 녹는 돌이에요. 석회암은. 여러분 석회 아세요? 석회. 석고. 돌인데 그 하얀 가루를 만들 수 있는 돌입니다. 석고도 바로 그런 쪽이에요. 예, 그걸 석회로 굳혀서 만들면 석고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이게 빗물과 지하수에 의해서 녹으면서 형성돼 버린 지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는 동굴이 있어요. 동굴이 있으면 이렇게 그 구멍이 생겼잖아요. 구멍이 생겼는데 여기도 위에서도 석회암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녹아버렸어요. 녹아서 이런 구멍이 생겼고 여기서 흐르는 물들이 바로 안 떨어지고 이렇게 여기를 하다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게 생겨요. 그럼 여기에 녹아있는 물질들이 조금씩 길어져요. 예, 길어져요. 그리고 여기서 떨어지는 물 때문에 여기서도 자라납니다. 뭐야? 예. 그래서 길어지고 자라나요. 이렇게 해서 길어진 것을 종유석이라고 하고요. 밑에서 솟아나는 것을 석순이라고 해요. 순 알아요? 순? 네. 순이 뭐냐면은 땅에서 풀이 이렇게 자라나면은 새싹이 이렇게 자라나면 그걸 순이라고 그래요. 순, 죽순 같은 거. 예. 예. 이게 석순이라고 해서 솟아나게 되고 이 둘이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만나요. 그럼 기둥이 됩니다. 이거를 갖다가 석주라고 해요. 주는 기둥주자예요. 그래서 종유석과 석순이 만나면 종유석이 내려오고 석순이 올라가면서 둘이 만나면 석주가 됩니다. 이 안에 동굴에서 이게 왜 이렇게 발생했느냐? 뭐가 녹아서? 석회가. 석회암이 물에 잘 녹기 때문에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지형들을 무슨 지형이라고 한다?
카르스트. 카르스트 지형이에요. 자, 일반 석회암보다 일반 화강암보다 비중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아요. 맞아요. 비중이 낮아요. 좀 가벼운 돌이에요. 물에 잘 녹는다는 것은. 그러겠죠? 완전 단단한 돌은 화강암은 잘 안 녹아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은 자, 가벼우면 올라갈까요? 무거우면 올라갈까요? 당연히 가벼우면 올라갑니다. 그러면 자, 동쪽에 많을까요? 서쪽에 많을까요? 동쪽에. 동쪽에 많아요. 여기 지형은 대부분 석회암으로 융기한 지형들이에요. 그래서 이 일대에서 뭐가 많이 보인다? 무슨 지형? 카르스트. 카르스트 지형. 카르스트 지형이 많이 보이는 곳은 우리나라에서도 어디? 동쪽. 동쪽에 있는 강원도. 강원도라는 지역이에요. 강원도에 거기 보시면 고수동굴. 아 근데 선생님 충청북도 단양에 있는데요 하는데 충청북도도 강원도랑 연결되어 있는 지역들이에요. 그 지도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러분 오른쪽에 75페이지에는 지도 봐주세요. 75페이지 지도 보시면은 거기 여러분 그 충청북도 헷갈릴 거예요.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지도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자 여기가 충청남도고 여기가 충청북도예요. 왜요? 네, 안 그래도 다들 그래요. 충청 서도랑 동도 아닌가요? 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건지 하여튼 이렇게 됐어요. 여기가 대전이고요. 네, 그래서 여기 지역이에요. 강원도랑 다 있는 지역들이에요. 여기가. 어이없어요. 예, 와 저거 지도 나왔어. 예.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거기 보이는 월악산, 속리산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 다 아까 말한 그 지역들이고요. 충청북도 단양, 강원도 영월과 삼척에 있는 종유석, 석순, 석주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예. 그냥 다른 것보다 단양 고수동굴 얘기하면 되고 이런 지형을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하고 지도에서 찾으라고 하면은 동쪽에 강원도 지역 찾으셔야 됩니다. 강원도가 어딘지 못 찾겠는데요 하지 말아 주시고요. 여기가 북한이죠. 아유 졸지에 서울이 북한 가 버렸네. 자 여기 쪽에서 이제 북한이죠. 그러면은 여기가 강원도예요. 위쪽에. 예. 여기는 산 많은 지역들. 사람들 많이 안 살고요. 스키 타러 가는. 아, 예, 스키 타러 가시는군요. 예, 저는 눈썰매도 안 타봐갖고 모르겠어요. 예. 자, 화산섬 제주도.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자, 세계 자연유산. 그래요. 뭘 자랑하라고. 이것도 혹시 강조했나요? 유네스코 지정 네, 자연유산. 네, 강조했습니다. 야, 이런 건 또 빼놓지 않고 하네. 아유, 참. 예, 자랑해야죠. 생물권 보전 지역이면서 세계 자연유산이며 세계 지질공원으로 등재됐다. 아이고 한 사발 말아주네. 자, 얼마나 좋아요. 모르겠는데요. 예? 제주도를 더 모르겠는데. 제주도를 더 모르겠다고요? 네. 예, 계속 얘기할게요. 어쨌든 유명한 지역이 됐다 이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이제 뭐 얘기를 하고요. 모르겠지만 그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세 개 지역이 있어요. 하나 두 개는 아실 거예요, 여러분. 한라산이랑 성산 일출봉이요. 성서일정도 뭐가 뭔지 몰라. 엄청 길잖아. 그 밑에 지도 보세요. 아니 자료 밑에 자료. 성산 일출봉 예. 이거 못 올라가요. 예, 올라가다가 이제 계단 겁나 많아요. 진짜요? 예, 여기 계단 겁나 많고요. 다이어트 그러니까 하는데. 예. 그러니까 한라산처럼 여기도 바다에서 분화한 거예요. 얘는 근데 바다에서 분화했고 바다에서 분화한 곳이 육지와 만난 지역이 되겠어요. 여기 가는데 예. 여기도 원래 뭐 사준이 뭐니 이런 거 발달해가지고 앞에 거 제대로 공부했으면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안타깝게도 하얀 지형 제대로 안 했다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어쨌든 화산입니다. 화산. 성산 일출봉은 단독으로 만들어진 화산이고요. 사실 세계에서도 꽤 희귀한 지형이라서 자랑할 만합니다. 그리고 검은 오름 용암 동굴계가 있는데요. 이 용암 동굴은 사실 생각보다 좀 특이한 것들이 많고요. 이 만장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되게 길어요. 엄청나게 길고. 가본 것 같은데. 예, 가보셨겠죠. 예, 한단 체험학습을 없었지 않나? 예, 뭐 갔을 건데 끝까지 못 갔을 겁니다. 만장굴은 끝까지 가도록 개방이 돼 있지도 않고요. 우선 첫째로 재미가 없어요. 그냥 처음에 들어갈 때 신기하고 와 하다가 한 100m쯤 가면 똑같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장면이. 예, 깊이 들어가면은 나올 때 힘들 것 같아서 적당히 들어가다 마는 딱 그런 곳입니다. 예. 우리도 똑같았어요. 달리기 하다가 미끄러진다고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 그러다 기어코 미끄러진 놈 하나 나와가지고 혼나고 뭐 똑같죠 뭐. 자, 검은 오름 용암 동굴계에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나와야 될 게 오른쪽에 있는 지도 봐주시면은 지삭계 주상절리 한라산 만장굴 성산 일출봉의 위치가 나옵니다. 한림에 나오는 거 아무것도 없어 진짜. 어쨌든 비양도도 안 나오네. 예, 음악으로 예, 열받는 거 뭔 줄 알아? 성산 일출봉 옆에 그 우도 있잖아.
우도 보이지? 네. 우도 옆에 쬐끄만 섬 이름이 비양도래. 그래서 비양도 검색하면은 여기 나온다? 왜요? 몰라. 나 혼자 산다는 거 거기에 나왔대.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 앞에 협재 앞에 있는. 박나래가 갔었다. 아, 어쨌든 그래서 우리 됐다. 자, 아니 됐고요. 박나래 시험에 안 나오고요. 자, 빨리빨리. 갑자기 왜 이럼? 자, 한라산 부분을 다시 볼게요. 한라산의 산의 경사는 기본적으로 완만합니다. 완만한데 경상에 가면은 갑자기 경사가 급해져요. 이거는 올라가시면 직접 체감합니다. 가면 편해져요라고 내려오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인데 아니에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다리가 아파서 혼나요. 백록담은 대표적인 화구호가 되겠습니다. 화구호라는 게 뭐냐면 아이고 지워야 되게 생겼. 아니 그냥 여기다 할게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라산은 생각보다 이렇게 좀 완만하게 되어 있는데 딱 여기서 한 번 더 분화해가지고 생긴 게 이렇게 백록담이에요. 네. 여기 이제 백록담이 있고요. 이게 왜 화구호냐면은 화구가 뭐냐면은 용암 나오는 화산 입구예요. 그러니까 용암이 나오는 곳 맞아요. 예. 근데 여기는 이제 막혔죠. 무슨 느낌이냐면은 치약을 갖다가 이렇게 쭉 짰는데 짠 다음에 이렇게 손을 잠깐 놓으면 안으로 이렇게 움푹 들어가잖아요. 네. 압력이 줄어들어서 바로 그 느낌이에요. 압력이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누군가 다시 짜주면은 여기서 펑 하고 터질 거예요. 예. 움푹 그래서 움푹 들어갔는데 거기에 물이 고이면 뭐가 된다? 화구 호수예요. 화구에 생기는 호수가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화구호는 아닙니다. 올라갔는데 물이 없는 날이 거의 태반이야. 그냥 비 오면 쌓이는 그러니까 거예요. 비 올 때만 잠깐 고이는 건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뭐예요? 이게 현무암질이고 그냥 물이 잘 빠지죠. 현무암의 특징이 현무암질 토양의 특징이라서 안 고이는 게 좋은 겁니다. 예. 왜요? 그러면 넘쳐요. 고이면 홍수가 날 확률이 높아요. 예. 우리는 그렇게 됐다가는 비 올 때마다 난리가 날 겁니다. 예. 하수구 역류하고 난리. 현무암인 게 다행이에요. 예. 현무암인 걸 다행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좋은 점이 삼다수가 맛있어요. 자, 저물이에요? 삼다수가? 한라산에서부터 내리는 물이 쭉쭉 오는 거죠. 예. 조천읍에서 예, 조천읍에서 빼가 오긴 하는데. 자, 됐고요. 자, 백록담은 화구호예요. 화산 입구에 있는 호수예요. 백록담. 예, 하얀 뭐 사슴이 오고 간다고 해서 백록담이라고 한다는데 하얀 색깔요? 거기 그 뭐 있잖아. 뭐 300 구경도 포즈에. 못했어요, 사실은. 자, 오다가다 보면은 사슴이 안 보이고 노루가 많이 보이던데. 여튼 그래가지고 1100포즈 동상이 그 예, 색깔이 있는 거. 예, 맞아요. 그 백록이에요. 그래서 자, 예, 자, 그다음에 오름 제주도 사람이면 아마 잘 알고 있을 오름입니다. 이거는 원래는 측화산이라고 해서 화산 옆에서 쬐끄맣게 생기는 기생화산이라는 표현도 써요. 예, 화산 옆에 쬐끄맣게 생기는 화산인데 한라산의 옆에서 주로 나타나고요. 360여 개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라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한라산 여기에 이게 마그마가 여기 올라오잖아. 마그마 올라온 통로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틈새가 있는 거예요. 이 틈새에서 조금씩 분화한 거예요. 근데 이게 화구의 모습을 그대로 지은 게 아니라 화구가 내려앉아요. 비가 오면서 침식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위에서 봤을 때. 여러분 아마 오름 가보면 항상 이렇게 돼 있어. 예, 요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고 요렇게 돼 있거나 하여튼 이렇습니다. 예, 가보면 알게 돼요. 가운데 물 끓. 예, 가운데 원래 이제 물이 고여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요. 예. 여튼 전 선생님 옛날 우리 집이 여기 딱 있는 집에서 살았어가지고 예, 그래서 나중에 공부할 때 되게 신기했어요. 예. 이거 모르고 5년을 살았네. 나 오름에 살고 있었네 하고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몰라요 거기 사는 사람도 오름인지. 자, 그리고 어쨌든 주화산에 일단 용암이나 가스가 분출해서 만든 작은 화산을 뭐라 한다? 오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주상절리. 육각형 모양으로 많이 생기죠. 다각형 모양의 기둥이고 절벽을 만들어졌는데 아래 보시면 지삭계 주상절리 보이나요? 예, 여러분 본 일 있으시죠? 주상절리 같은 거. 예. 주상절리의 원리는 어디 보이냐면 77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77페이지에는 8번 자료에 화산이 갑자기 꽝 하니 굳어버리게 됩니다. 해안에서. 갑자기 굳으면서 기묘한 모양새를 갖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주상절리예요. 마치 연필 꽂아놓은 것처럼 생겼습니다. 연필들을 막 빽빽하게 꽂아놓은 것처럼 돼 있는데 이게 주상절리. 화가 뭐라고 해야 되나? 일단 식는 과정에서 생긴 균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다를 만나서 된 건 아니고요. 땅 속에서 갑자기 굳으면서 생긴 현상이에요.
바다 만나면서 굳으면 무조건 무슨 색이 되냐면 시꺼먼색이 돼요. 예. 그 시꺼먼 건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협재 가시면은요 보입니다. 바로 바다 만나서 시꺼멓게 된 애들. 협재 바닷가에 보면 구멍 뽕뽕뽕 돼 있고, 예, 틈도 나 있고, 맞아요. 예, 그 틈에 막 개 있고. 맞아요. 개들 맨날 거기서 솟아나고 그게 바닷물 만나면서 식어버린 거예요. 그게. 자, 강아지. 자 그리고 주상절리 얘기했어요. 주상절리는 그 지삭계 같은 데 많이 있고요. 용암동굴 얘기할게요. 용암이 지표면을 덮고 흐를 때 표면이 먼저 굳고 안쪽으로 용암이 흘러내려서 형성된 건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겉에가 굳은 다음에 속이 덜 굳어가지고 누가 탁 건들면 안에 있는 게 쭈르륵 빠져나오는 겁니다. 아시는지 모르는 게 계란 후라이 같은 경우 해놓으면은 여기 겉에만 익은 반숙. 반숙 상태. 알겠어요? 겉에는 이제 익었는데 속이 덜 익어가지고 누가 탁 쳐버리면은 여기가 쪼르륵 흘러내리면서 속에 빈 공간이 생겨요. 알겠어요? 이게 용암동굴입니다. 예. 그런 형태로 생긴 것들이 있고요. 다만 만장굴은 약간 특이한 형태로 생겼기, 원리가 약간 다른데 그냥 넘어갑시다. 예. 그래서 이게 뭐에 뽑힌 겁니다. 아까 뭐지? 검은오름 용암동굴개라고 따로 뽑힌 이유가 특이한 형태로 생겨서 그런데 이거 설명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넘어가고요. 저는 이제 지리학과 지질학과 수업도 들어가가지고 그런 쪽이라서. 예. 자, 그러면은 아까 그 8번만 봅시다. 8번. 아까 77페이지 8번. 그림과 같이 형성된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일단 기억 맞고 그 다음에 쉽다. 니은도 되지. 터널처럼 만들어진 이거 보고 디귿 고른 녀석은 진짜 한국어 다시 배우세요. 예. 뭔 말도 안 되는 디귿 고른 녀석은 하여튼 정신 차려야 되고요. 기억 니은이네요. 이렇게 쉽게 나오기를 바라고 있고요. 야 4번만 하나만 더 보자. 이거 굉장히 쉬워. 4번 되게 쉬워. 4번 봐봐. 용암이 흘러가면서 형성된 동굴은 뭐예요? 용암동굴. 측화산. 한라산의 옆에서 분출돼서 만드는 오름. 오케이. 이렇게 나왔으면은 정말 좋겠고. 근데 카르스트 지형 문제가 없네. 그러게요. 카르스트 지형 문제가 하나쯤 나올 줄 알았는데. 깨끗하네요. 아니 왜 카르스트가 진짜 왜 이렇게 카르스트를 내기 싫어? 제주도만 이렇게 제주도 맞춤형 문제인가? 제일 쉬운 거 같다고 예. 그래서 약간 당황스러워서 81페이지 보시면은요. 81페이지요? 예, 혹시 여러분 태백산맥 배우셨어요? 아니요. 안 배웠어요? 뭐예요? 초등학교 때 봤던 거 같아요. 아, 그래요.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예, 어쨌든 이게 태백산맥입니다. 네. 예, 이게 태백산맥이에요.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예. 그럼 됐고요. 이렇게 배웠나? 예. 자, 그러면 자,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은 동유서, 석순, 석주 무슨 지형? 카르스트 지형. 뭐가 녹은 거? 석회암이 뭐에 녹은 거? 물에 녹은 거. 우리나라 어디서 많이 발견돼요? 동쪽. 동쪽. 강원도. 여기까지 얘기하고 오늘 과학 안 하는 거.